안녕하세요. 주식 숏스트라이크의 최리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Q3 때문에 급등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조금 쉬어갔습니다. 나흘 만에 숨고르게 했다 보시면 될 텐데요. 투신권의 엄청난 매도 물량을 기관이 아닌 외국인이 또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는 조금만 빠지는데 그쳤다고 하죠. 자, 코스피 향후 오른다고 해도 2050 전고점 부근이 분수령이 될 거라는 분석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일장 시장에 필요한 전략과 종목 미리 챙겨 놓았습니다. 주식 숏스트라이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전문가의 시장 분석 들어보시고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요. 내일장 위한 공략 종목 공개와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먼저 스트라이크 1부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멘토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님 그리고 이대열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님은 금요일에 나오셨는데 특별 출연에 이어서 오늘은 또 이쪽에서 등장하시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연속 멘토님을 또 만나보시겠는데 원해남 전문가님 낯설다 누구시지? 하시는 분들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과 함께 먼저 멘토님 프로필 소개부터 들려드립니다.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실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깃이 지금 공개됩니다. 프로는 결과로 보답한다. 매매 신호를 이용한 주도주와 테마주 매매. 차트 급소 공략으로 더블맨을 만든다.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의 개미허리 따라잡기 노하우 바로 공개됩니다. 자, 먼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렇게 오르던 코스피가 금요일 날요. 오늘 왜 쉬었는지 그 쉰 이유부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금요일 날 1조 2,800억, 오늘 또 5천억. 사실 외국인이 없었더라면 투신권 매물에 빠질 뻔했어요, 더. 네, 그렇습니다. 장 초반 선물 베이시스가 조금 약화되면서 그 프로그램 매도세까지 같이 가세하는 분위기였었는데 다행히 그 선물 시장에서는 뭐 외국인이 매도를 좀 했습니다만은 기관들이 조금 받쳐주면서 베이시스를 좀 그 안정화시키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뭐 지난주 금요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하게 투신권들의 매물을 받아주는 모습이 조금 인상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2000선이 조금 붕괴가 되면서 시장에 또 갭매우기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요, 그 특정 낙폭 과대 업종이죠. 중심으로 조금 매기가 유입이 됐었는데,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그리고 금융업종, 운수장비 중에서는 또 조선주가 중심이 됐었고요. 일부 뭐 건설주 쪽으로도 좀 매기가 조금 들어왔습니다만, 크진 않았고요. 철강금속 쪽도 뭐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매기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 그 대표 업종에 지금 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맥락에서 봤을 때 금일장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었고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KDI까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이렇게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해외 IB들의 중국 성장률 하향도 계속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CT그룹이 중국의 그 GDP 성장률 잠정치를 8%에서 지금 7.6%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뭐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중국장은 2% 넘게 급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티그룹의 이러한 그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조금 그 뒷북을 치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없는데요. 기존에 인민은행을 비롯해서 중국 정부 자체에서도요, 이 8%대가 좀 어렵다면서 7% 수준까지 낮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요, 중국 쪽에서는 7.5% 달성도 지금 어렵다는 그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시티그룹은 이 아프나에 한 대 더 때린 격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데, 이러한 좀 그 악재가 조금 겹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오히려 모멘텀을 조금 더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측면인데, 너무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지금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Q3 같은 부분도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오히려 중국 쪽이 조금 뒤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요, 조금 소극적이지만 조금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좀 쓸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발을 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픈 아이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이렇게 벌떡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원하는 전문가님의 오늘장 정리 사실 금요일에 나와 주셨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전 참 좋습니다만 네. 일부 증권주는 더 가는 종목도 있었고 또 약간 빠진 종목도 있었는데 오늘은 은행주가 또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장 끝나고 S&P에서 공기업 9개사를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수급으로 이제 풀어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 우리 시장이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은 사고 있고 선물을 매도가 많았습니다. 주식을 사고 있지만 주식을 파는 주체는 기관 쪽이었었죠. 그래서 사는 쪽과 파는 쪽의 어떤 비율을 놓고 본다면 사는 쪽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오늘 지수에 대한 조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눌림목이다. 전일 40포인트, 50포인트 가까이 상승 후에 5포인트 정도는 상당히 좀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반면에 선물 같은 경우 4천 계약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즉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주식보다 우리 선물은 이제 미래 가치가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이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좀 약세를 보여줬었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또 조정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아마 우려감들을 좀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은 기관들은 2,000포인트가 오면서 개인들의 환매수가 펀드 환매가 좀 많이 나오겠죠. 이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일정 부분 자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공기업의 신용등급 상향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 외국인들은 이제 업종 대표주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사게 되고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지난 금요일날 보면 증권주, 건설주 또 개인이 좋아하는 대중주, 조선주라든가 이런 종목을 산다라고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증권주들은 강하고 어떤 종목은 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셨지만 금요일날 제가 증권주들은 조금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증권주의 특징은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지 갑니다. 근데 기관이 오늘 이익 실현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증권주가 조금 조정을 보였다라는 점이고 그러나 시장에서 기관들이 다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도 또 다른 쪽에 이렇게 그 대중주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증권, 건설 이런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의 시속 게임을 해도 아직은 갈 자리가 좀 더 남아있다. 다만 개인들 입장에서는 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갭상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나가자니 손해보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조금 약간 진퇴양난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흐름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면 다시 앞에 고점을 향한 그러한 지수 흐름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주말에 제가 회사에서 당직을 했거든요. 문재인의 이제 후보가 완전 확정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력시 했었는데 1분 만에 곧바로 이제 당선 이제 득표율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단일화 숙제가 있는데 또 안철수 원장이 수요일 날 긴급 기자회견 또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선 테마가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코스닥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래소의 건설과 증권이 움직이면 코스닥의 테마주는 숨고르기 들어간다. 왜냐하면은 증권이나 건설은 대중주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테마주도 마찬가지 역할인데 양쪽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예탁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한쪽이 상승이 크게 되면 한쪽은 좀 숨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우리 보통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안철수의 그 대선 출마 발표가 나오게 되면 결국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뉴스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점을 기점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것이다. 문재인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과거에 박근혜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었고 이런 어떤 확정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약세가 나오면 일단은 시세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됐다. 테마주들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게임에 들어가야죠. 정말로 누가 대통령에 될 확률이 높으냐 여기에 관련돼서 오늘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종목군들 또는 신공항 관련 종목군들 이런 그 공약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앞으로는 여태 인맥 관련 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을 텐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3자 구도로 들어간다면은
공약에 공약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뭔가 이제 조금 대선 관련 테마의 방향 튼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인맥보다는 정책 관련 수혜 종목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일장은 이렇게 숨을 고른 뒤 곧바로 기력을 코스피가 되찾을 것인가? 내일장에 대한 전망을 먼저 상승인지 하락인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대열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내일장 상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내일장 오를 거다. 원혜남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밀렸었기 때문에 오후장이 좀 더 나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제 상승 그 자체보다도 상승 속도 얘기를 많이 하던데 내일 좀 다시 가파르게 오르긴 좀 부담인가요? 이렇게 쉬어가지고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근히 좀 얘기를 좀 풀어가 봐야 되겠는데, 저는 지금 그 QE3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제가 피력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는데, 일단은 뭐 QE3가 시행은 됐다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어 가지고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부정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화가 됐으니까.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의 경기 부양과 미국의 경기 부양이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이게 제가 예상했던 순서대로 나왔다면 시황의 흐름을 타기는 굉장히 쉬웠을 텐데. 네, 중국이 먼저 하고 그다음 미국이 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중국은 지금 잠잠하고 미국이 먼저 카드를 꺼내는 바람에 이게 그 예상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자, 미국이 QE3를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그 모기지 증권을 이제 모기지 채권을 이제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뭐 기타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좀 연장을 시키고 저금리 기조도 연장을 시키고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주요 골자는 지금 MBS를 매달 400억 달러씩 매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그 관역에다 정조준한 것은 지금 주택시장을 정조준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모기지 금리의 동향이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대두가 될 것이군요. 그러면 이 모기지 금리가 뭐 하향세로 나타난다면 이제 주택 시장이 살아나는 거니까 이게 전반적인 미국 경기 지표의 개선세로 이동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실업률 개선도 나타나야 되니까 좀 더 긴 시차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모기지 금리의 동향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미국의 경기를 실질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느냐, 그 문제까지 이제 귀착이 돼야 된다는 건데, 중국이 지금 언제 지급 준비를 인하를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을 시킬지가 급선무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받쳐주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미국 쪽에서 모기지 금리가 인하가 되고 실업률 개선이 다소 진행이 된다 손 치더라도 향상된 이 기업의 생산성을 받쳐줄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밖에 없어요. 유로존에서 받쳐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이 나서주지 않는다면 이 미국의 경기 개선세는 일시적인 단편적인 반동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그 지급 준비 뭐 적극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그 부동산 그 가격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급 준비율 인하라는 이런 조금 소극적인 정책이라도 빨리 그 제스처를 취해줘야만 이 글로벌 증시가 같이 바람을 이 톱니바퀴를 조금 맞춰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데, 지금 좀 엇박자가 나 있는 상황이라서 탄력적인 상승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동성 힘에 의해 가지고 그 기대감이 조금 그 살아있기 때문에 이 지금 풀려 있는 유동성, 그리고 앞으로 풀릴 유동성 자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 쪽으로 그죠?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증시는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탄력적으로 급등세를 이어가기는 상당히 무리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뭐 이번 주 증시는 조금 뭐 혼조 양상이 좀 전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상승 모드를 탈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하루 쉬어줬기 때문에 크진 않겠지만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 뭐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환율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조금 해본다면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급락을 보였었죠. 1113원대까지 한번 급락을 했었다가 지금 그 1116원대까지 좀 회복을 했었는데요. 환율도 이 하향 기조를 조금 띄게 됩니다. 그러면 환차익을 노리는 그 외국인들로서는요. 지금 뭐
빠져나갈 이유가 없죠. 왜? 환율이 더 떨어지면 그만큼 환착이 생기는 거니까 메리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뭐 굳이 지금 놓을 필요는 없겠죠. 뭐 기관들이야 지금 그 펀드 환매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뭐 양대 시장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뭐 투신권이고요. 그리고 2,00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국가기관 물량이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 물량은 지금 뭐 그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세금을 부과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가지고 뭐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뭐 조금 물량이 조금 정리되는 뭐 측면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 타겟은 지금 투신권에서 나오는 물량을 우리가 제일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신권 물량들은 우리가 조금 감안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조는 강하진 않지만 상승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 경기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 중국, 일본이랑 영토 분쟁에 싸우고 있어가지고 정신 없는 데다가 또 시진핑 이제 부주석까지 잠수 네. 타가지고 이분이 어디 가셨나 이제 공개석상에 드러나서 참 다행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지도부에 대한 약간 리스크도 있었고 네. 지금 뭐 일본 챙기느라 이제 막 서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금요일날 PMI 지표가 나온다면서요. 이거 안 좋아도 그냥 끝끝내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중국이? 자, PMI 지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안 좋게 나와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뭐, 명분이 있어야, 그죠? 명분이 있어야, 뭐, 지급 준비를 낮추고 통화를 공급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그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2,000포인트가 뭐, 중국장이 붕괴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00선이 뭐 일시적으로 붕괴는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2,000선 붕괴가 추세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가 부양해야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 측면에서 이번 주에 그 중국 동향을 잘 관찰하셔가지고 뭐 중국 관련주에다가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또 왜 이렇게 중국 증시가 힘이 없노 싶어도 갑자기 또 이렇게 뭐 1조 위안 푼다 하는 거에 4%씩 오르는 중국장이기 때문에 잘 기대 끈을 놓지 말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 원혜남 전문가님도 내일장을 상승으로 점치셨습니다. 워낙에 좀 디테일하게 여성미를 또 발휘하셔가지고 오전장이 강하다, 오후장이 강하다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뭐 앞에서도 중국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실 큰 흐름 봤었을 때 중국 시장은 주식을 오히려 사 들어가야 될 때가 좀 되지 않나. 예, 그럴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장 어떤 종목 아무리 지수가 올라가도 내 종목이 빠지면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종목으로 늘 이제 풀어봅니다. 네. 오늘 외국 기관들의 주식 매도 또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여기에 놓고 봤을 때 내일장을 상승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다만 큰 상승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를 보면 알 수 있죠. 이거 차트 한번 적어줘 보시겠어요? 자,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오늘 지수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조정폭이 좀 큽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갭을 메우고 있죠. 삼성전자가 강하면 오히려 코스피와 선물 시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고 삼성전자를 사라면 올라가는 건 아는데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런 만큼 삼성전자가 오히려 눌림목을 주면서 오히려 이 5일선하고 이격을 좀 좁혀가는 과정이 개인들한테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기가 좀 더 원활한 그런 구간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휴식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오늘 뭐 대표적으로 그 종목군들을 보시면 이렇게 기관들의 종목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기존의 전차 군단이다라고 해서 자동차하고 전기전자는 오늘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통신주 같은 경우는 늘상 장이 강세를 보이면 조정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통신주들도 약세를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우측에 보시면 순매수 종목군들이 주로 화학주, 조선주,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약보합 정도를 보이고 있을 때 오히려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더 단단한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40만 원을 넘어가면 140만 원이 그동안의 고점이었는데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결국 또 삼성전자 혼자의 독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좀 숨고르기를 해주고
지금까지 낙폭과대주들이 좀 올라와 줘야 되죠. 그게 대표적으로 건설주도 해당이 되고 조선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그런 어떤 극심한 매도 물량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 본다면 내일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좀 더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앞서서 외국인들은 향후 업종 대표주를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말고 이제 그런 낙폭과대, 뭐 조선 그렇죠. 건설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면 시장도 조금 나란히 우리 개인들도 수익을 보면서 예, 올라가게 되는. 지수폭은 크지 않아도 오히려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은 좋아진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과연 정말 내일장 두 분의 말씀처럼 올라갈까요? 기대를 한번 걸어보면서 이제 두 분의 오늘장 관심주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